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꼼꼼하게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 중반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로 벌써 5거래일째 약세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다른 거래일들 대비해서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미만의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이어오던 사료 관련주 오름세 이어갔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AI 관련주들도 고개 들었습니다. 또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 저점 확인 기대감, 업종 전환 기대감으로 오늘 반도체 업종들도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간밤 미증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호실적 발표로 출발은 강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부합권 내에서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0.17% 하락한 2,484.83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로 6거래일 만에 개인들이 순매수로 자리했습니다. 오늘 2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았고요.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 특히 기관 쪽에서 연기금 어제 오늘 사들세를 이어갔지만 금융투자는 6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포지션 변경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시작도 밀리며 출발을 했습니다. 835선으로 출발한 지수였는데요. 오전 10시 50분경에는 846선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지수 우하향 그리면서 어제 대비 0.99% 밀린 830.44포인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연일 개인만이 사던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함께 기관도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자리했습니다. 각각 1,300억 원, 170억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500억 원가량 물량 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불안했습니다. 3거래일째 장중 연고점 갱신하고 있는데요. 5개월 만에 1,340원까지 시속 기도했습니다. 이 간밤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의 실적 부진과 함께 은행권 위기가 대두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비 4원 10전 상승한 1,334원 80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시장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어떤 인사이트 제시해 드릴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까도 설명해 주셨던 네. 우리 곡물 사료 비료 관련주인 한일 사료를 첫 번째 특징주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사실 오늘 장중에 이쪽 섹터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저는 이제 한일 사료를 가져왔던 이유가 이 종목이 작년에 많이 올랐을 때가 딱 이맘때였어요. 작년 1년 전에. 네. 그때 막 러시아 전쟁이 막 발발하고 정말 막 심각한 상황으로 갔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일사료가 주가가 2,000원대 있던 주가가 15,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였던 정말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저는 한일사료가 굉장히 인상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만기가 다가오는 그 흑해 곡물 협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5월 18일 날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요거를 러시아가 이제 파기할 거라는 협박을 위협을 계속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곡물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뛴 상황이에요.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시장의 메인 테마라고 할 만한 것이 딱히 없기도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 그동안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돈이 많이 이제 쏠린 것 같고 요즘은 국제 정세가 좀 많이 어수선해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도 굉장히 좀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이죠. 거기다 중국이랑 대만과의 관계도 상당히 애매한 상태고요. 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거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한국이랑 러시아의 관계도 상당히 껄끄러워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한국과 중국과 또 한국이랑 북한. 지금 보면은 전 세계가 정말 뭐 일촉즉발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제가 과하게 표현하는 거겠지만 그런 어떤 긴장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식량 문제, 곡물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료가 있었는데 유럽 쪽에서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은 이제 수입해주기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일시적으로 수입 금지를 이제 허용하는 방침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나는 작물들에 대해서 일부 이제 수입 허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방금 전에 나왔던 이제 곡물 협정이랑 이 두 가지 재료가 오늘 이제 관련주들의 주가를 좀 띄웠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시장에 지금 돈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렸다고 보여지고 분명히 이 주식들은 작년 이맘때 사셨다가 아직도 못 파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한일사료 같은 경우 주가 10,000원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언제 빠져나올까 지금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들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계속 추가매수 하시면서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계속 하시면서 물량이 늘어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벽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주가가 현재는 갈 곳 없는 돈들이 많이 이제 몰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얼마큼 갈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돈들이 이제 쏠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짧게 이번 주 한 뭐 2, 3일 정도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네. 작년 이맘때쯤에 많이 올랐었던 에그플레이션, 곡물 사료 비료 관련주들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는 농기계 쪽 관련주까지 함께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쪽은 사료 비료는 올랐는데 농기계 쪽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안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일사료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18% 급등 마감 후 시간 내에서는 소폭 밀리긴 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종료되는 흑해곡물 협정 중단 우려에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농산물 일시 수입 금지 허용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함께 농기계 관련 주까지도 관심 갖고 보자는 의견 드렸네요.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적풍정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시장이 좀 좋지가 못해요. 네.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시장 자체도 좋지가 못한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삼화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삼화전자는 이제 이슈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상한가 가고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오는 부분 때문에 또 관심 가지고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삼화 콘덴서 그룹의 계열사예요. 그리고 이제 TV 모니터, 통신기기, 각종 전자기기 등의 이제 핵심 부품인
페라이트라는 자성을 띠는 물질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페라이트라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테슬라, 다들 알고 계시는 기업이죠. 테슬라가 이제 2차 전지 이 생산에 대한 부분, 테슬라와 엮이고 이제 큰 기업들과 엮이면 사실 올라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테슬라가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수출 이런 기대감으로 엮이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네. 2, 3일 사이에 3,000원부터 5,3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는 상한가였고요.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25% 가까운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인 거래량과 뉴스를 동반해서 상한가 이후에 또 계속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수 하락 속에서 이슈를 타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금감원장이 2차 전지 좀 주가 너무 과열된 부분이 있다.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고 시장이 또 이제 에코프로가 거래대금 1위를 뺏기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지수 하락 속에서 이슈를 타면서 수급이 붙고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과매수 구간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어도 고점 구간은 아니에요. 사실 네. 바닥에서 워낙 떨어졌던 종목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매는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시세 초입 구간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 공략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자 어제도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서 다른 종목인데요. 테슬라의 히토류 배제,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 언급되면서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25%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주가 상방 예상해 주셨고 아직 고점 아니기에 단기 접근 가능하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오늘 상한가 종목이었던 이제 네. 대우 부품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쪽 분위기가 요즘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라던가 배터리 쪽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급등을 했다는 거를 이제 보면서 네. 이제 자동차주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바닥주는 괜찮다는 거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대우 부품은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북미향 현대기아차 쪽에다가 무려 이제 523억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히터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네. 대우 부품이 시가총액이 68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장기 계약이긴 합니다만 500억대의 계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뭐 회사의 규모만큼의 어떤 공급 계약이 들어왔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좀 했어요. 아시겠지만 대우 부품이라는 종목이 과거에는 수소차 또 자동차, 전기차 부품주로서 많이 움직였었는데 좀 오랫동안 많이 좀 쉰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최근에 금감원에서 이 최근에 B2라던가 네. 이런 최근에 EU 영문 모를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도 막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과 또 인공지능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 좀 이상급등을 좀 조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주도했던 종목들, 로봇, 인공지능 배터리들인데 이쪽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이랑 배터리가 제일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아까 뭐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도 하락했던 것들이 왠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닥에 있는 주식이라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괜찮다는 모습을 대우부품이 보여줬고요.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종목들 중에 과거에 이제 인지 컨트롤스라고 많이 이제 네. 들고 계실 거예요.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오른 게 없어요. 이번에 금감원에서 조사한다고 한 게 뭐냐면 이상급등입니다. 이유 없이 특별한 2차 전지와 관계가 없는데도 이 관계가 있다고 그냥 사업에 그냥 추가만 시켜놓고 테마를 엮이는 거를 경계하겠다는 건데 이 종목은 오른 게 없어요. 이런 것처럼 재료도 있고 실제 매출도 나오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주식은 오히려 이럴 때 저는 더 잘 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이 2차 전지주 옥석 가리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와 2차 전지주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금방 시세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주는 전 여전히 매력적인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 많이 오른 주식인데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좀 심상치 않게 물량들이 빠진다 그러면은 일단 저는 물량을 줄이고 현금을 챙기시는 쪽으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대우 부품이었습니다. 오늘 북미양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용 배터리 히터 공급 소식에 주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감원의 이상급 등 조사 소식에 2차 전지, 로봇 AR 테마 이런 전망 관련주 약세 보인 점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점한가가 나온 삼천리라는 종목을 네.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아마 다른 전문가님들도 언급하신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 뭐 별다른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10만 원대부터 50만 원대까지 그냥 이 종목 천국의 계단을 걷는 차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하한가 나오고 굉장히 낙폭이 나오면서 팔 수도 없습니다. 점하한가면 팔 수도 없어요. 이제 매도 주문을 눌러도 매도도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회사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삼천리라는 회사는 경기도 서남부 지역과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 중인 도시가스 공급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이때 조가 넘었거든요. 1조가 넘을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또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그럴 만한 매출이나 기업의 사이즈가 되는 회사가 아니죠. 영업이익은 이제 1,000억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조 단위의 이제 매출 이런 부분을 네. 시가총액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 보면은 대규모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데 뭐 때문에 오르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타고 있을 땐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 이제 하한가가 나오고 SG증권 창고 대량 매도 물량에 대해서 이제 출하가 되면서 3일째 하한가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은 월요일 하한가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점하한가예요. 네. 점하한가고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만주, 4만주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면은 사실 매수를 했을 때도 아마 매수하신 분들도 이 구간에서 아마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없을 거예요. 이 종목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매매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 종목인데 네.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주식시장에 우리가 모르는 정말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뉴스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누군가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런 종목들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물리는 경우가 있다.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네. 삼천리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비정상적인 상승 뒤에는 이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 제가 이제 굉장히 삼천리랑 또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죠. 네. 최근에 엄청나게 하한가가 많이 나는데 선광이라는 종목도 비슷하고요. 삼천리 외에 서울가스라는 종목도 네. 거의 비슷한 차트고 똑같은 흐름이에요. 보면 이제 SG증권 대량 매도 물량 나오면서 네. 점하한가 이틀 연속하고 하한가는 3일째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준 없이 매매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가면은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전략주 AS 시간에도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드릴 건데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하다 이걸 네.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계좌를 지키는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 SG증권발 대량 매물 출회로 3거래 연속 하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승세에 비해서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은 종목들 주의해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채팅방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금 5일째 증시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5일째 증시가 흔들리면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이제 10% 가까이 지수가 떨어진 영역이거든요. 지금 지수에 대한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10포인트부터 저가 기준으로 이제 830포인트면 약 80포인트 정도 빠진 거예요. 이제 9%에서 10% 정도 빠지는 영역인데 지금 이동안 반등 다운 반등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 오늘도 사실 반등이 나올 뻔했는데 네. 밑골이 달리고 다시 밀렸죠. 그리고 이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올라갈 때의 요인이 에코프로를 필두한 2차 전지 시장의 대세 흐름으로 올라갔었는데 2차 전지에서 왔던 이 수급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돼요.
근데 받아줄 만한 테마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죠. 네. 불안한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사실 뭐 단타를 하는 것은 제가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뭐 매매를 해서 난 손실 보지 않을 거야라고 이 하락장에서 이 5일 연속 하락하는 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는 좀 좋지 못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불안한 장세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거래 연속 조정받는 시장에서 현명한 대응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월요일 방송 전략주였던 4월 25일 어제 매수한 스코넥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매수 당일에는 3.67%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도정을 받았습니다. 스코넥 하루 만인데 어떤 전략도 주실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을 때도 네. 쭉 가다가 이제 좀 밀렸다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걸 드렸던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제 저평가 구간이었었고 증시가 많이 어려울 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도 시장이 많이 어수선한데 저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바닥에서 좀 공략을 하는 게 지금은 여러분도 매매하기 좀 편하시고 좀 기다리는 저점에서 모아가기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드렸던 거고요. 오늘 증시가 밀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뭐 무난한 그런 조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스코네의 경우는 지금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지금 12,500원 뭐 그쯤 언저리에서 한 한 네. 달 정도 바닥을 잘 만들고 있는 중이고 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싼 금액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저는 흔히 말하는 제가 보통 쓰는 단어로 쓰자면은 침체 구간. 지금은 네. 이제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많은 구간이라서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드렸던 금액까지는 저는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 한 뭐 15,000원 이상까지는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저점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두시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재료들은 지난 방송도 언급드렸지만 6월 달에 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재료가 있으니까 6월 달에 사면 늦겠죠. 주가는 5월 달에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월 달 관심주를 제시드린 거니까 노란톡방에서 저랑 같이 잘 모아가시면서 네. 목표가 딱 왔을 때 같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네 5월 관심주로 드린 만큼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3일에 매수했던 DIC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입니다. 지난 AS 때 방미 일정 수혜 관련 종목으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좀 더 2주가량 장기적으로 지켜보자 이야기 주셨거든요. DIC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 이쪽에 엮인 종목인데 네. 오늘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선방한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도 급락한 것도 많았거든요. 네. 현대그룹주도 그렇고. 근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밀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밀리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한다고 하는 게 실제 매출이 없는데 이제 매출을 없지만 이제 신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사업하지 않는 기업들을 조사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DIC처럼 실제 매출이 나고 있고 북미 시장에 진출되어 있고요. 또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는 요거는 뭐 팩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럴 때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까 전에 특징주로 대우부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있는 기업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배터리 쪽에 이제 옥석 가리기의 시간이 왔고 그 과정에서 DIC가 많이 부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약간 밀려있는 구간들인데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DIC도 실적 매출 나오고 있고 북미 시장 진출 부분 확인되는 만큼 재료가 있는 종목들 오를 것이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4일에 매수했던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수소 그리고 배터리 부품 관련 종목이죠. 8,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더 보유하자 의견 주셨고요. 오늘은 소폭의 약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제 뭐 그린 수소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수소차도 있고요. 또 정부 정책적으로 수소 인프라를 키우겠다는 어떤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가 자주 들리는 얘기가 될 거예요. 아직 주변에 저도 수소차를 제대로 이렇게 막 도로에 돌아다니는 거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전기차가 더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수소 전기차도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될 것이고 일단 그 수소 충전소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세우겠다는 정책들이 발표가 돼서 아마 열심히 좀 짓고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 2년 뒤면은 수소 생태계가 많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를 꼭 거쳐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인지컨트롤스가 그 과정에서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지 않은 자동차 배터리 이쪽 관련주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인지컨트롤스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표로 했던 금액 10,000원 이상 보고 있는 주식이니까 잘 가져가시면 바라겠고 지금 주가가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지나면서 약간 바닥을 좀 찾은 모습이에요. 이제 막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이 종목은 먼저 내려와서 약간 바닥을 다지고 살짝 돌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좀 9,000원 이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종목도 보유 의견 드리고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보다 더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제시하는 매도가 그리고 추가 전략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인지컨트롤스 1, 2년 후에 수소 산업 활성화될 것이고요. 탄소 중립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목표가 10,000원 이상 보고 있는 종목으로 전문가님이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전략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모듈러 재건 그리고 태양광 관련 종목 SY인데요. 이번 주 내내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장기로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네. 전략 또 주실까요?
참 아까 전에 이제 곡물 얘기 이런 걸 하면서 네. 그 러시아 쪽 악재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반대로 이쪽은 러시아 재건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쪽이 악재입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 이런 거랑 사실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의 그 곡물 협상이 이제 5월 18일 날까지이고 그 전에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쪽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재료 역시도 5월 중순이 지나면은 거의 이제 지나가는 재료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평화 분위기가 또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또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중순쯤이 되면은 길어지더라도 5월 중순이면 SY가 그 주목받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 하락했으면은 굉장히 잘 버티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3,000원 전후에서 저점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거의 다 내려온 상황이니까 네. 우리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 협상 흑해 곡물 협정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순간들도 좀 올 거예요. 저는 추가 매수 자리를 완전 바닥을 사는 것보다 오르기 직전에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언급을 했다는 거는 이제 오르기 임박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그 신호 역시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들어봤습니다. AS 도와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며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죠. 4월 21일에 매수했던 파이버 프로입니다. 방산 관련 종목이고요. 최고가 어제 급등세를 나오면서 4,450원 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 지금은 제가 네. 수익을 길게 주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매도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릴 때 방산주라는 부분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테마가 몇 개 있거든요. 이제 리스크 해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해지라는 건 이제 울타리를 만들고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런 의미로 많이 써요.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버 프로를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서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방산주에 대한 흐름이 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네. 어제 28%까지 갈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는데 어제 이제 톡방에서도 계속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고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다. 10% 이상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오버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34% 최고가 수익률로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려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6% 가까이 장중에는 11%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것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이 종목과 히토류 이런 쪽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지수가 떨어질 때 오르는 테마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실시간 대응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파이버 프로 한 주 만에 최고가 수익률 약세 장외매도 34%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대표님 채팅방에서는 정리 사인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4일에 매수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풍력화를 원자력 묶여있는 종목이고 지난주 이후부터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시장만 조금 좋다고 하면은 네.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고 그냥 웬만하면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시장이 5일째 밀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종목 역시도 일단은 수익을 줄 때는 챙기고 다시 내려오면 또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였어요. 상승하는 이제 초입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에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이 종목에서 7% 이거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기업이거든요. 7% 8% 이상 양봉이 나오면은 사실 일반 작은 종목이었으면은 10% 이상의 상승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종목도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밀리는 부분이 있고 이 원자력, 뭐 수력, 화력, 풍력까지 네. 에너지 종합 패키지 기업인 만큼 나중에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건 좋지가 않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요. 91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지수가 과열되어 있다. 과열되어 있을 때 주는 수익은 챙기면서 매매하자라고 이제
무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수익 챙기면서 매매하셔라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수익 구간 좀 챙기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21선이 또 이탈되는 흐름이 있었어요. 네. 지수가 또 많이 밀린 부분도 있지만 지수 대비해서도 이 종목이 5% 밀렸으면 상당히 많이 밀렸다고 보여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줄 때 그때 매매를 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셔가지고 또 질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일단은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매도 수익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21선 이탈 흐름 나왔습니다. 시장 추세와 맞게 정리 쪽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9일에 매수했던 상신전자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28% 달성한 종목인데요. 최고가 이후에는 좀 조정받고 있고요. 오늘은 강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월 10일, 12일 이때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은 추천하고 나서 밀리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한테 제가 다음에 바로 이 강한 이제 7% 그리고 이제 13% 이런 양봉이 나오고 제가 이때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계속 올라가는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고가는 4,595원. 이제 20% 이상의 최고가 수익률을 말씀을 해줬는데요. 제가 목요일 날부터 지금 딱 보면은 5일째 떨어지고 있죠. 5일째 네. 떨어지고 오늘은 이제 딱 보합권에서 0.53% 하락이 멈추는 정도인데 거래량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세력이 나가진 않았다. 네. 주가를 더 올려줄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수익은 챙기면서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견해로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려봤고요. 나중에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오는 구간은 제가 이런 종목들 볼 때 항상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21선을 보면서 매매하면 된다. 21선이 이탈되는 급등주는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흐름이 다시 좋아질 때 매매하면 돼요. 지금은 일단은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개념으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신전자 역시도 이제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 지금 매도해도 사실 제가 매수 추천드린 가격보다는 수익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올랐을 때 돈을 못 벌어두면요. 시장이 떨어지는 장에서 굉장히 괴로워요. 2020년도, 21년도에 이제 상승장이 엄청나게 길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이제 1년 내내 떨어지는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익 날 때 남들 다 돈 벌었다고 난리치고 막 이제 파티를 할 때 그 파티에 껴있지 못하다가 뒤늦게 참여하고 나서 나는 뭐 물벼락만 맞고 하락 폭탄만 맞고 이러면은 계좌 녹아내리는 거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손절에 대해서도 좀 본인이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수익을 줄 때는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지금 오늘 매도에 대한 의견만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제 양봉이 돌리고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2차 전지가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받아줄 테마가 나타나면은 그때 매매를 해도 늦잖아요. 그래봤자 일주일 정도 쉬고 매매하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 듯 딱 5거래일 됐거든요. 5거래일 동안 뭘 그렇게 열심히 매매를 해서 또 얼마나 수익을 내려고 이 시장에 그렇게 불 같은 이 불구덩이를 뛰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 날 때는 반드시 챙기면서 매매를 하시고 깎이는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 의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신전자도 다시 21선 올라오면 그때 매매를 해보면 되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전략들도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시장 변동 추세로 수익 실현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 의견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상신전자도 정리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6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인데요. 모트렉스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진짜 4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4종목 다 매도 의견만 드릴 거예요. 네. 모트렉스는 제가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2번 추천을 드렸던 맞아요. 종목이고 2번 추천을 드리고 2번 종목 모두 다 수익 실현으로 마감을 하는 종목인데 네. 지금 매도를 한다고 해도 사실 제가 추천드린 가격보다 높아요. 그쵸. 16,000원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고가는 23,000원이었는데 저는 사실 23,000원까지 최고가에 매도를 하지 못했어요. 노란톡방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22,000원대에서 매도 의견을 많이 드렸었어요. 최고가에서 제가 정확하게 매도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 이 구간에서도 매매를 하지 않았던 게 올랐으면 떨어지기 마련이고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종목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제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률을 보고 그거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보고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좀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양봉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흐름이다. 적어도 도지형 캔들, 근데 도지형 캔들이라는 것은 이제 캔들의 몸통은 되게 작고요. 작으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위아래로 달리는 그런 캔들들을 말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뭐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전략을 소개해드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은 시장에서 좀 섣부르게 매매를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수익이 날 때는 챙기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모트렉스는 제가 나중에 보면 25,900원 이거 반드시 넘습니다. 반드시 넘을 종목이지만 일단은 매도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이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3월 8일 이때도 매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좋은 가격에서 매수 전략 드렸잖아요. 일단은 매도 한번 하시고 또 내려올 때 좋은 가격에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도 일단은 매도 의견에 대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이런 전략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는 것도 실시간으로 장중에 하실 수 있으시니까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오늘 종가로도 매수가 대비해서 이미 수익 구간입니다. 모트렉스도 수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AS 도와드린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꼼꼼한 AS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볼게요. 네, 아까도 제가 국제 정세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거기 또 걸맞는 종목을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곡물 사료 관련주는 아니고 저는 이제 방산주를 가져오게 됐는데 종목명은 퍼스텍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나온 기사들을 좀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이 드론 작전사령부를 올해 만드는 것을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전에 이제 조만간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유곽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북한이 이제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영토를 계속 침범을 하고 있고, 실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드론이 이제 무기화가 돼서 적들의 어떤 요점들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네. 것들을 많이 봤고요. 또 그 이전에 몇 년 전으로 가보면 중동 지역에서 테러에 또 사용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론 쪽에 있어서 이제 안티 드론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적들의 드론을 막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령부에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드론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쪽 분야에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드론 작전사령부가 이제 창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하반기가 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상반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론 관련주인 퍼스텍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조금 뭐 미래의 얘기긴 합니다. 근데 2025년도쯤에는 이제 5G도 6G도 아닌 이제 5.5G라고 하는 그 애매한 단어가 있는데, 네. 이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6G로 가기 전에. 그래서 새로운 어떤 통신 서비스 이제가 생기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의 통신이 가능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탄생할 수 있는 산업이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이쪽 산업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 환경이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올해 한 3분의 1 지났으니까 1년 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 어떨까 싶어요. 드론 관련주들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국제 정세. 굉장히 지금 뭐 군사적인 충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정부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수출 이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방산 수출에다가 플러스 알파 패키지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K2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로템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시장 진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K 방산,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올해는 실적으로 좀 날아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까지는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수치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 예상 금액이 100조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70에서 80조 원 정도는 수주량이 좀 채워졌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방산 플러스 드론 관련주인 퍼스텍을 가져오게 됐고, 차트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난 목요일 날 한번 급등을 한 이후로부터 조금 올라가다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거래 없는 조정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저는 추천 구간으로 잡게 됐고요. 내일장 시가 밑으로 천천히 분할 매도 들어가신 다음에 네. 제시하는 제 목표가는 5,000원 근처인 4,900원 구간으로 설정을 좀 하게 되겠고요. 아래쪽으로는 4,000원 손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구간은 5% 이상 분할 매도 전략 드릴 거고요.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매수와 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쪽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 드론 관련주 퍼스텍을 추천드렸습니다. 정부 드론 작전 사령부 연내 설립 목표와 함께 향후 2025년 새로운 통신 서비스 출시 전망 수혜가 예상되는 긴 관점 재료까지 짚어드렸고요. 방산주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실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목표 수익률 5% 그리고 목표가 4,900원, 손절가 4,000원,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이제 무방을 하기 때문에 종목명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을 건데요. 네. 차트가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고, 전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게 2차 전지랑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지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오늘 대우부품도 그렇고 상한가에 가기도 하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오늘 종목은 이제 자동차용 내장재 그리고 이제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영위 업체다. 근데 지수 하락 속에서 시장을 이겨내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4월 달에도 거의 떨어진 게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지금 거의 이제 5거래 연속 지수가 10% 가까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의 흐름은 저가 구간에 금융투자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종목명은 가리고 이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세를 좀 체크해 보려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금융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이 바닥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종목 역시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제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사실 많이 말씀을 안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은 근본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사실 물려도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안 좋고 종목이 좀 이제 적자를 많이 기록하고 사업에 대한 영속성이 없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도 지금 고가 구간이 아니고 6,8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3,000원 구간인 거면 이제 반토막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우상향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대에서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제가 이제 있을 무방과 노라톡방에서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목표 수익률 1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내장재 제조 업체입니다. 차트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고요. 저점에서 기관, 금융투자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 10% 제시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네. 제가 이제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왜 하락하는 거 보고 나서 이렇게 하락한다고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분명히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910포인트에 있을 때 굉장히 고점이다. 정말 많이 올랐다. 지금 이게 얼마나 오른 거냐면요. 지금 원래 나스닥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고점 영역이 비슷하게 있어서 한 830에서 840 정도? 그 네. 정도라고 보면 돼요. 코스닥이 830에서 40이면 제가 조정 나올 거라고 얘기를 안 할 건데,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리튬까지 과열이 되면서 910포인트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이 지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작년 6월 달 정도예요. 작년 6월 달 정도고 6월 달 이후로도 거의 얼마나 떨어졌냐. 우리 지수가 20% 넘게 떨어진 영역에서 지금 거의 엄청나게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조정 나오는 것에 있어서 저는 매매를 별로 권유를 드리지는 않아요. 단기 관점으로 제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전략을 짤지, 지금 시장이 떨어질 때는 계좌를 지키고만 있어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런 우상향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종목들,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만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고요. 불안한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무방 참여하시면 또 전략들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종목들 많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항상 계좌를 지키실 수 있는 전략을 드리는 백승화 대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현명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잠시 후 10분 후인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